드릴 말씀은 없고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선거가 이제 다음 주 화수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공청회에서 들으신 말씀들 잘 참조하셔가지고 투표하실 때 좋은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 선거들이 또 많은 내용을 준비해온 만큼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서 들으셔서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후보자 소견 발표, 공약 발표는 그 다음이고 후보자 소견 발표부터 듣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1번 선봉과 2번 순번 순서대로 소견 발표를 할 것이고 각각 10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제한을 거는 이유는 발언 시간의 형평성을 위해서고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30초 내로 소견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선봉께서는 준비가 되시면 저에게 신호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일단은 저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아쉬운 점 하나 토로하고 싶은데요. 이 공청회에 대한 이제 스케줄,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목차를 사실 전달받지 못해서 아쉽다는 말씀 한 가지 선관위 측에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소견 발표가 뭐 방금도 이제 박태균 위원장님께서 형님 뭐 제가 몇 분 전에 한두 시간 전에 이제 전화를 드렸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뭐 질의응답 시간이 있다고, 이제 후보자 간 질의응답 시간이 있다는 걸 알리려고 저한테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좀 하루나 이틀 정도 미리 이제 알게 됐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들고요. 일단 이 정도로 하고 소견에 대해서는 뭐 크게 바로 시작해도 될까요? 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간 걸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간은 얼마 주어지나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10분이 주어집니다. 아,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국제학부교육학번 번역도입니다. 다들 아시겠죠? 제가 여기 보니까 모르는 얼굴이었거든요. 네, 저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제 우리 하태균 선관위 위원장님이랑 경선을 해서 이제 14표 차로 패배해서 낙선했습니다. 낙선하고 저는 다시 이제 나가겠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제 정규 학기가 아직 학년상으로 2학년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전 작년에 하태균 선관위 위원장님이랑 경선할 때 2학년이었고 겨울에는 지금 3학년 3학기입니다. 3학년 3학기라서 학기상으로 뭐 한두 학기 뭐 정도 남은 상태라서 진작부터 패배하고 나서, 예, 물론 그 패배는 저한테 상당히 값졌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이제 돌아보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반성을 보면서 나 다시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제 작년에요. 그래서 이제 새내기들 MT부터 세터도 가고 싶었는데 세터는 안 가게 된 이유가 이제 하태균 회장님이 이제 당선이 됐으니까 저를 이기고 이제 제가 가버리면 하태균 그 회장님께서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막 제 집행부원들을 막 꾸중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할 텐데, 그 과정에서 제가 있으면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염려에서 세터도 너무 가고 싶었는데 가지 않았고, 제 MT부터 하면 뭐 학부 행사를 다 참여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오늘까지 오게 됐었고요. 사실 제가 다시 선거 나온다는 거는 큰 이슈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1년 동안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큰 이슈거리가 아니었고, 제가 그렇게 뭐 마음먹었던 데는 학기가 이렇게 남아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딱 맞아떨어지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예전부터 오로지 학부 생활만 했습니다. 새내기 때 왔을 때도 새내기 개강 파티부터 시작해서 연합 MT, MT, 총회 뭐
하나도 안 빠졌거든요. 주점, 축구, FC 쿠디스원들도 계시는데 FC 쿠디스 공식 첫 경기 때 제가 거기서 풀백을 뗐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FC 쿠디스의 흑역사라고 하는 그 선발진에서 제가 포함됐었는데 저는 모든 행사를 참여해 왔었고 선배님들 02에서부터 지금 13학번 분들까지 저랑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국제학부 역사상 인맥으로 치면 최고 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02에서 13까지 다 하니까요. 제가 학교 다닐 새내기 때만 해도 02에서 제 동기들은 당연하고 02에서 05까지 너무 정원이 워낙 작기도 했거니와 제가 너무 좋아해서 모르는 이가 없었어요. 그러고 이제 뭐 그런 학부 생활을 해왔습니다. 저는 이제 2006년도에 한 학기 이제 생활하고 뭐 방학 때도 뭐 동기들이랑 뭐 이렇게 놀고 하다가 이제 사실 여기 남자분들 다 아시다시피 군대에 대한 압박감이 엄청납니다. 새내기 때는 이거 빨리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해서 당장 휴학을 하고 현역 입대 날짜를 제가 12월 초 정도로 받아놨었습니다. 놨었다가 뭐 나름의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제 5년의 세월이 흘렀고 2011년 2학기 때 왔습니다. 와가지고 그때부터 또다시 저의 학부 생활이 시작됐는데요. 저의 뭐 어떻게 10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다 보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고 해서 주절주절 얘기하게 되는데 일단 소견을 말하라 해서 하면 일단 저의 출마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그 보이지 않는 실체 고려대 국제학부에 대한 애정입니다. 사실 돌아왔을 때도 제가 개파를 참여했다가 가니까 사람은 엄청 많더라고요. 예전에는 몇 테이블이면 우리 학부 사람들이 꽉 차서 됐는데 지금은 그냥 뭐 한두 테이블, 두세 테이블로 안 되더라고요. 가니까 개파가 있다 그래서 이태원 당시 회장님한테 그분과는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연락을 받고 드디어 5년 만에 우리 학부 개파에 가는구나 해서 피플이라고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참사리길에서 개파를 하더라고요. 개파를 해서 갔는데 사람은 바글바글한데 이 세상에 아는 이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 테이블 돌아다니면서 여기 무슨 과예요? 이러니까 여기 국제학부인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당시에 사람이 한 최소 30명 이상은 있었다고 기억나는데 아는 이가 아무도 없길래 세상 정말 많이 변했구나. 아무도 한 명도 모르네 이러고 참사리길에 나가서 서성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회장님이 돌아오시고 저는 이제 그때 당시 이태원 회장님과 단둘이 술잔을 기울이다가 뭐 이제 동기들은 당시에 다 졸업했고 대부분 졸업했고 그때 졸업 안 한 여동기 2명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그 5년이라는 세월 동안 제 대학에 대한 기억을 그 새내기 시절을 항상 하루같이 되새김질했기 때문에 그때의 시간들이 마치 어제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 녀석들이 온다길래 너무 설레고 있었고 하지만 이제 왔는데 그 녀석들은 뭐 세월이 오래 흘렀고 하니까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오빠 안녕 오랜만이네 이러고 그냥 다른 곳에 가버리더라고요. 별거 아닌데 저는 거기에 이제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참사리길에 이제 나와가지고 막 혼자 막 이렇게 울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도로 이제 그 세월 동안에 학부에 대한 애정과 미련들이 많았었고 그 이후로도 거의 대부분의 생활을 학부 생활과 함께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제가 올린 글들, 공약
여러 가지를 다 보시고 오신 분이라면 어느 정도 아실 테지만 저는 그런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학부에 대한 모든 이제 공식적인 절차와 이런 것들을 다른 분들보다 많이 꿰뚫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우리 학부 내에서 큰 형님이고 큰 형이고 큰 오빠고 하고 또 제가 우리 교우의 형님들 누님들과 대부분 이제 교류가 가장 활성화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자리에 국제학부 역대 사람들이 다 모였다면 저는 너무 기뻤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랑 되게 가깝기 때문에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저랑 너무 친하게 지내던 동기들은 이제 다들 졸업해서 사회인이 되어 있고 지금 다 동생들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쉬운 점은 제가 다 아시다시피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여기 지금 정면에 계시는 이동찬하고도 저는 이동찬이 저를 모를 때도 저는 이동찬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동찬하고가 후배님이 너무 성격도 좋고 학부 내에서 유명하고 활달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동찬이랑 친해져야지라는 마음으로 예전부터 동찬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군대에 있을 때도 지켜보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제가 소견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냥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국제학부에 대한 애정과 저 자신이 이제 그동안 국제학부에 대해서 해왔던 활동들 그리고 전례 없는 이런 저의 학부 생활들에 대해서 저의 이제 출마 이유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2번, 3번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13대 학생회장단 선거 기호 2번 오예 오빠제 예예 선본 정후보 공무학번 남정환 예, 1학번 박종환 당사비 인사드립니다. 네, 일단 저희 선본명을 오예로 정한 것은 저희가 내년에 생각하는 국제학부의 첫 번째 모습은 오예를 외칠 만큼 신나고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는 국제학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첫 번째 의미로 오예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이거는 제가 정말 아끼는 후배가 그냥 쉽게 얘기해서 오빠한테 얘기해 라는 의미의 그 오예로 아이디어를 준 거에서 사용하는 건데 오빠한테 얘기하는 게 저희 둘이 남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학우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의미로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이 두 번째 의미로 오예를 정하게 됐습니다. 오늘 공청회가 이 공청회 자리가 단순히 그냥 서로 감정 상하는 자리가 아니라 의견을 진실되게 나눌 수 있고 정말 활기찬 토론이 이루어지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끝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순서로 공약 발표랑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공약 발표는 5분으로 줄이겠습니다. 5분으로 줄이고 각 선본이 공약 발표를 한 후에 이걸 혹시나 이제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순서가 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공약 발표는 각 선본이 5분씩 발표를 한 후 그 다음에 번갈아 가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간의 형평성을 고려해갖고 너무 한 선분한테 질문이 쏠리면 다른 선분이 이제 발언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공약 5분 5분씩 발표를 하고 10분 후에 바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고 그러면 이제 사회자가 지명을 하면 질문을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분들은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1번 선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분들 시작해도 될까요? 시작할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이제 기호 1번 디스턴트 3번이고요. 저의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바로 공약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선보는 크게 이제 공약을 4가지로 추린 셈입니다. 복지와 이제 소통, 그리고 이제 5가지네요. 대화의 장이, 이거를 공약이라고 얘기하기도 애매해서 5가지인지 4가지인지 뭐 잘 모르겠지만, 이제 대화의 장이 필요한 사항, 학생의 조직, 그리고 일정,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제 자세하게 설명 들어가자면, 우선 복지로는 양심우산, 양심충전기, 양심자전거를 준비했었고요. 저번에도 제가 양심우산, 양심충전기는 공약으로 준비했었습니다. 이거는 얼마든지 저 자신도 형 혹시 충전기 있으세요? 우산 없네, 큰일 났다, 이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미 공약으로 내세웠던 거고, 양심자전거는 제가 자전거를 대학교 생활 내내 자전거를 소위 말하는 바구니 달린 아줌마 자전거를 타고 내내 다녔는데, 이제 강의실 간 이동할 때 우리 학부 학생들이 이용하면, 그러니까 후배 녀석들에게 피드백을 청했더니 이게 가능만 하다면 전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내세웠고, 또 뭐 별거 아닌데 3, 4층 정수기에도 종이컵을 구비하겠다. 너무 사실 비웃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사소한 거라서. 하지만 저는 이제 이런 사소한 것도 섬세하게 고려해서 이제 편의를 제공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나온 발상이고요. 제 과방에 이제 휴지를 상비하겠고, 과방에 폐신문지를 상비해서 뭐 식사할 때 깔기도 하고, 저 대화의 장소로서 과방, 오고 싶은 과방 해가지고 은은한 조명으로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은은한 조명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별로 없네요. 그냥 방법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각 층에 약도를 부착하려고 하고요. 왜냐하면 저 자신도 생활하면서 강의실 어디가 어디예요? 위치 묻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해보면 약도가 있는 건물이 많은데 우리 국제관에서 약도를 제가 못 본 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새내기 입학 기념사진, 우리 지금 입학하고 나면 다 같이 모여서 사진 찍을 기회가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사는 많긴 하지만 행사 참여 안 하는 사람도 제법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흐지부지해지기 때문에 입학했을 때 확 모였을 때, 이번에 개강총회도 사람들 엄청 많이 왔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처럼 확 모였을 때 이제 추억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걸 생각했고요. 사물함수 증가, 적극 요청. 이제 사회적인 추세가 이제 고학번들의 졸업은 늦어지는 추세인데,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사회 진출하는데 어려움도 많고 하지만, 새내기들은 이제 70명, 80명, 90명 상당수가 정해진 인원이 들어오고, 사물함이 항상 이제 점점 부족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거고, 지하주차장 탁구대 설치, 이거는 제 새내기 때 일했던 기억도 있고, 보니까 지하주차장에서 뭐 비비탄 총 쏘고 서바이벌도 하고 막 그러던데, 그런 생각에서 나온 공약이고요. 우리 학부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운동 오락시설 이 정도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나왔던 겁니다. 소통과 참여, 1층, 2층, 3층, 4층에 부스 게시판 설치인데, 그러니까 1층에는 저기 입구에 부스 하나쯤 설치해서 곧 소개해 드릴 거지만, 학생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 또는 설문조사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자주 돌아다니는 그런 동선에다가 설치하고, 그런 점에서 의견 수렴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쿠디스넷 활성화, 이거 상당히 보면 많습니다. 신입생 게시판, 족보 게시판, 학생의 비판 게시판, 그리고 동아리 일정, 질문 게시판 신설 등이 있고, 국제대학 잠시만.
시간이 나겠습니다. 일본 선생님께서 이따 질문이 들어왔을 때 추가적인 부분을 곁들여서 대답을 해주시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2번 선본. 네, 2번 선본 5판 제2개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공약집과 따로 공약 설명집을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렸습니다. 지금 같이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하나하나 후보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크게 4가지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다양한 것들도 생각해 본 것들까지 이렇게 공약집에 넣었습니다. 저희 먼저 자치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국제학부의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는데 자치활동 공간은 어떻게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저희 선보는 이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확실하게 하고 이에 따른 걸맞는 수준의 자치활동 공간을 확보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저희 재학생 수와 비슷한 규모의 타 학부와 대학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미디어 학부와 간호대학이 그것이었는데요. 그 학부에서는 물론 건물이 새로 지어진 그런 것도 있었지만 어떻게 학생의 차원에서의 그 강력한 그런 문제 제기로서 그들이 지금 확보하고 있는 공간은 저희보다 훨씬 더 컸고 또 그렇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들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저희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자치공간이 또 마련되었으면 좋겠고 자치공간이 마련된 후에 사용 방안 같은 것도 저희는 다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아리들이나 뭐 여자 휴게실, 고학번, 과방 그런 용도로 다양하게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2번 자치활동 활성화에 대한 것은 부후보께서 설명해 주겠습니다. 예, 부후보진학번 박종원입니다. 일단은 자치활동을 활성화했다는 두 번째 공약을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 여기 계신 분이 생각하기에 국제학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동아리 또는 학회가 몇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개 KUDC도 있을 것이고 키어스도 있을 것이고 뭐 FC 크리스도 있을 것이고 근데 지금 이 중에 정식으로 국제학부에 등록된 동아리는 딱 한 개 FC 크리스 하나입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생각을 출발해서 이 공약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다양한 흥미와 관심사를 가진 국제학부 학우들 간의 교류의 장이 필요한데 그 교류의 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동아리랑 학회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랑 학회의 수가 늘어나면은 자연스럽게 국제학부라는 사회에 대한 애착을 가진 사회의 수가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국제학부에 소속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국제학부는 더욱 발전해 준다는 생각에 이 공약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보자면은 지금 국제학부 회칙을 보면은 동아리 기준 국제학부에 정식으로 등록하는 동아리 기준이 상당히 모호하게 나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하고 동시에 완화해서 그 과정이 필요했고 그리고 동아리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이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공약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별개로 학생 자치활동이라는 게 동아리랑 학회뿐만 아니라 학생 의결기구